웬만하면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해인걸.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걸.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 들고 모여봤자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모난 돌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친구들도 나를 말리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저는 그래도 경문입니다. 우리가 나선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예, 잠시만요. 영상이 이 잘못됐구나. 손 장군님이 안 나오시는데. 기다리십시오. 네. 저 처음에 새날 제목 보고 빵 터졌잖아요. 손혜원 장군이 오셨다. 워낙 잘 싸우시니까. 그런데 저 진짜 칭찬. 제가 요즘 제일 칭찬하는 사람이 문준용 씨입니다. 왜냐하면 언론하고 싸운다고. 그 언론뿐만이 아니에요. 문준용 씨는 곽상도가 뭐라 그러면 딱 반박. 그다음에 하태경이 뭐라 그러면 딱 반박. 이렇게 반박을 해요. 그런데 곽상도나 다른 그 야당 의원들이 하려는 게 아들 비리예요. 그 왜 하는 거냐면 과거에 김현철 구속됐잖아요. 그다음에 홍산 비리 이런 것처럼 지금 문준용을 통해서 비리를 만들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문준용 씨는 저쪽에서 무슨 의문을 제기하면 하나하나 반박하다 보니 이게 프레임이 안 짜진 거예요. 아들 특혜 프레임이. 그래서 VS 여론으로 가면서 완전히 그 틀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아요. 거기서 결정적인 거 제가 했잖아요. 10억 줄게. 그렇죠. 예. 근데 그게 가짜 뉴스를 그 제 악마 동생이 그 곽상도 의원실에 뭐 비서인가 누구한테 제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 거짓으로 완전히 좀 난리가 난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래서 이거를 물은 거예요, 덥석.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갖고 있던 우리 회사 뉴욕 지사로 있었던 맨하탄 지사에 문준영이가 살았다라는 거를 지네들이 그 상상으로 꾸며서 해놓은 거를 그 거기다 넘겼더니 근데 이거를 아주 법적으로 묘하게 비꼈어요. 손혜원의 뉴욕 콘도
해놓고 문장을 끊고 음. 문준용 거긴 누가 살았나라고 해놓고는 문준용은 예. 언제 어디 살았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을 풍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의문스럽게. 그 프레임을 자르는 거는 어떻게 되느냐면요. 네. 나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그 시를 쓴 걸 봤는데 누가 어떤 괴한이 들어와서 우리 아버지를 죽이고 갔어. 근데 그 죽이고 간 그 아버지를 붙잡고 통곡을 하는 것은 이미 진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범인이 누군지를 봤어. 근데 하루는 그 범인을 만난 거야. 그랬을 때 그럼 주워 패가야지. 아니지 표현이 있어요. 이분이 하신 표현이 도끼로 발등을 찍고 네. 도망가는 놈의 등 뒤에다 도끼를 던져서 꽂는 게 그게 혁명이라는 거예요. 프레임은 그렇게 깨야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데- 시작도 안 했습니다. 예. 잠깐만요. 아니 지금 기술적인 거 하는 사이 우리가 다 좀 했어. 하고 있을게요. 다 했어. 그런데 그래서 문준용 씨가 이번에 나라를 반을 구했다 제가. 왜냐하면 보세요. 조국 장관내에 대한 검란 한끌이. 그다음에 다른 한끌이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딸을 이상하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또 하나 해서 아들 딸 비리 이렇게 해갖고 쌍끌이로 흔들라는 것을 그거를 막았고. 그게 이제 보시면 제일 정확하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문준영이란 친구는요 네. 완전히 리틀 문재인이에요. 말이 없고 너무 조용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대통령이라는 것을 상당히 불편해하는 그 남매야.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불안하시죠? 아니요. 그게 역시- 시끄러울까봐 걱정되시죠? 아니요, 그걸 바라기 때문에 지금 시작합니다. 자, 문제의 두 인물. 화제에도 인물. 아, 그렇구나. 바꾸겠습니다. 네. 아 문제가 좋다 우리 최민희 의원님 너무 좋다. 자, 조용. 말 딱딱 바꿔줘. 조용. 어머. 자, 화제의 두 인물. 드디어 이 매치가 성사가 됐네요. 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손혜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음에 19대 국회의원 우리 최민희님. 안녕하세요. 원래 기획이 센 언니들 뭐 이런 특집인데 알고 보면 안 세. 저 안 세요. 열인데 저쪽 토론만 나가면 센 언니. 강자에 우리- 강하고 네, 약자에 약한 게 그렇지, 우리지.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손혜원 의원님은 워낙 자유한국당이랑 잘 싸우셔가지고 그리고 또 뭐 말씀하실 때마다 또 이게 이슈가 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건 약올라서 개들이 그러니까. 딱이라서 그래. 이 전략을 알아요. 저기 뒷목 잡고 쓰러지게 만드는 전략. 아니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문준영 칭찬해. 음. 이게 제가 아주 요새 하고 다니는 말이고 또 하나는 손혜원 의원님 그 일 터졌을 때 보통 그럴 때 주눅 들어가지고 다 가만히 있으면 프레임이 잡혀가지고 그 늪에 빠져요. 그러고 나서 아무리 반박해봤자 소용이 없는데 그때 따박따박 자, 아주 잘하셨습니다. 아니니까. 자, 알겠습니다. 아니라도 참는다니까요. 그래서 아니 그걸 손혜원 못 참을 만큼 아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문준영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자, 아니 알겠습니다. 조국 내도 못 참아. 어쨌든 손혜원 칭찬해. 고맙습니다. 아이고, 진짜. 자, 네. 갑니다. 어제 12시 좀 넘어서 반. 그냥 멘붕이 오더라고요. 제가 그 촛불 집회 사회를 보는 중이었어요. 사회를 보는 중이었는데 딱 그 화면이랄까 이런 게 영상이 떴어요, 현장에서. 근데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당황스러웠던 어떤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으로는 그러니까 그 유튜브 생방송으로는 많이 안 나갔는데요. 현장이 완전히 통곡의 바다가 됐어요. 어떤 분 시를 읽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그 상황을 모르죠. 뒤에 영상에 화면만 떴으니까. 현장에서 구급차에 실려가신 분도 계시고. 어제는 딱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나라가 망한 뭐 그런 느낌. 어떠셨어요? 두 분은 그 소식을 딱 그 시간에 접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저 좀 얄밉게 말씀드리면 예, 마이크 좀 어저께 가깝게 좀 대주세요. 어제 그때 방송 끝나고 집에 막 도착했을 때인데 그때 김남국 변호사가 제 앞에 방송을 했고 또 제가 늘 냉정하다고 믿는 노영희 변호사 등이 이게 기각이고 변호인들이 나와서 기자회견을 따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주 이례적이고 뭐 그래서 기각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저는 이상하게 그 변호인이 왜 기자회견할 때 이거 이상하다? 왜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로는 기각된다니까 아 다행이다 하는데 마음이 계속 불안한 거 있죠. 저는 변호인 기자회견 보면서 진짜 혼자 가슴을 졸였는데 이건 뭐 비상식적이고 말이 안 돼서 멘붕이었죠. 뭐 우리라고 뭐 달라? 멘붕은 멘붕이지. 그렇죠. 제가 우리 푸나님이 저한테 붙여준 별명답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저라고 멘붕이 아니었겠습니까? 잠을 못 자서 그때 5시 반까지 못 잤어요. 얘네들이 차벽이 이제 비껴지고 그리고 모두들 이제 해산을 시작할 때까지 못 잤어요. 내가 나가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저는 이제 우리 거기 나가셨던 분들 그리고 인도를 했던 분들 그리고 우리 지역에 우리 관련된 우리 쪽의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게 모든 세상에 이 결과가 O 아니면 X거든요. 이게 구속이 되느냐 기각이 되느냐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럼 50대 50으로 양다리를 균형을 잡고 있었어야지. 우리 쪽 사람들이 전부 다 기각이라고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쪽 다리 부분이 밑에가 바닥이 빠지면서 다 쓰러지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아팠어. 속상해서. 이걸 지금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 예측을 하고 그 안을 짜갖고 있었으면 다음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여기서 제가 보기엔 이제 제 생각은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들을 빨리 해산을 시켜서 우리가 전열을 정비를 하고 이 사람들은 얼마나 멘붕이겠습니까? 돌아가시게 하나 집으로. 그런데 이제 그 차벽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 고민을 했었는데 이게 처음부터 그 많은 뉴스를 우리가 우리 진보 쪽 뉴스를 접하면서 이 무조건 이거는 기각이다가 이게 나오는데 자꾸 이러다가 구속되면 어떡하지? 저는 이래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50%, 45% 아니면 30%를 구속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으면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넉놓고 있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럼 구속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할 건 빨리 정비를 하고 이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부터 하면 될 것 같고 그 김수영 씨의 풀은 제일 먼저 눕지만 제일 먼저 일어난다. 뭐 그렇게 풀처럼 다시 일어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왜 그랬냐면 너무 비상식적 구속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런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에요. 왜 논리적으로 허점투성이냐면 이게 증거인멸이 핵심이라고 하는데 검찰은 증거를 확실히 확보했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뭐를 그러니까요. 인멸하냐. 이런 아주 상식적인 판단부터 이게 비상식적인 구속영장 발부이기 때문에 다들 멘붕인 거 당연하고요. 구태여 멘붕 아닌 듯이 의연한 듯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 놀라면 놀란 대로 그리고 여기서 다시 시작하면 되고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게 뭐 그 구속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요. 3심 제도거든요.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게 구속실질심사 있잖아요. 이거는 공개가 안 돼요.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그 무슨 얘기가 오갔는지를 간접적으로 들어야 돼요. 근데 어저께 소위 검찰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 뭔가 숨어둔 뭔가가 있었다. 그게 다 조범동 진술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판 과정은 낱낱이 공개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그 재판 과정까지 다 같이 함께 지켜보고 워치하는 게 필요하다. 예, 그리고 하루 이틀 힘드시더라도 일단 10월 26일 날 여의도에 같이 오셔서 촛불을 들고 분통 터지는 마음도 함께 하고 새로운 길도 모색하고 그러면 좀 나아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제가 이제 생각했던 우리가 당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뭐 무슨 뭐 익성이 어떻고 뭐 증거가 어떻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할 지금 상황이 아니고 우리가 당한 거예요. 누구한테 당했나? 삼각편대한테 당한 거예요. 삼각편대 맨 위에는 조선일보를 앞세운 보수 언론이 있고 그리고 한쪽엔 자한당이 있고 한쪽엔 검찰이 있었던 거예요. 이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자기들 역할 분담을 해서 기가 막히게 한 거거든요. 우리는 삼각편대가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언론 대신 뭐가 있어요? 김어준을
중심으로 한 푸나들 중심. 그 이 유튜브 이 강자들이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진짜 최강 유시민까지 합류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삼각편에 한 면에 누가 있어요? 민주당이 있죠. 그리고 한 면에 또 누가 있어요? 윤석열을 그 자리에 갖다 놓은 청와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세 역할이 우리는 뭘 했냐고요. 앞에서 위에서 김어준 외에 그 모든 유튜버들과 그 다음에 그 이 유시민까지 나서서 정말 몸을 던져서 싸웠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내가 이 탈당하고 처음으로 이러는데 민주당 뭐 했냐고요. 탈당하셨지 참. 민주당 뭐 네. 제가 오늘 저 표창원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이 지난번에 제가 그 했던 얘기를 그때 다 못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11월에 그 촛불들이 난리가 나는데 2016년이죠. 예. 그때 아무도 당에서 나서질 않는 거예요. 민주당에서. 그래서 다들 이제 우리 그 의원총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극렬하게 나가자는 사람들과 안 된다는 사람들이 나눠지면서 아무 행동을 안 하는 거예요. 12월이 됐는데. 그때 어느 날 의총에 표창원 의원이 딱 나가더라고요. 그러더니 12월 2일까지 당론으로 박근혜 탄핵을 정하지 않으면 저는 탈당하겠습니다. 아니 국회의원직을 그만두겠습니다. 딱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당론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12월 9일까지 한 명 한 명 탈핵할 사람 아닌 사람을 이름을 적으면서 그 포화를 맞아가면서 한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오늘 표창원 의원이 왜 지금 이 순간에 자기가 불출마를 선언했을까요? 그 안에서 또 어떤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안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제가 이 상황을 보면서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절망적으로 이 삼각의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는 있었고 저들은 너무나 손발이 잘 맞아갖고 했고 근데 그중에서 엉뚱하게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서 단 이게 우리 국민들이었어요. 이 촛불이었다고. 이 촛불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촛불로 저는 이 편대가 다시 완성될 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저는 조국 그 전 장관 그 동생이 그 불기소가 될 때 불구속으로 기각됐잖아요. 그때 저는 되게 불안했어요. 이거 놔주고 다음에 잡는 거 아니야? 이번에 잡으면 시끄러워질 테니까 다음이 빠지게 되는데 이번에 놔주고 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제가 일단 명판사로 부르겠다라고 일단이란 얘기를 넣었던 거죠. 뭐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우리가 그래서 지금은 우리 모두 아직도 우리는 이 김어준과 김어를 시작해서 유시민으로 이루어진 그 막강 편대가 우리한테는 있고요. 게다가 이제 저는 이 청와대가 이제는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나서는데 이분들한테 큰 신뢰를 주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이 촛불 부대가 나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번 주말에는 그야말로 이 전무후무에 우리의 그야말로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스마트한 시민연대가 우리가 여의도에서 모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열을 가다듬고 어찌 보면 지금 이렇게 예방주사를 맞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 교수님 가족들은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이래서 우리가 뭉치지 않을까? 라는 희망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는 반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가 안 좋은 게 오면 그걸 또 이겨내면서 더 강해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검찰이나 자유한국당이 계속 하는 거 보면 저는 결국은 검찰이 조국 장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예. 그래서 이걸로 저들의 진격이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마음의 준비부터 대응책을 짜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는 이해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집권 여당이다 보니 패스트 트랙을 빨리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집권 여당의 의원들이 촛불 집회에 단체로 참여했을 때 협상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걱정을 하시겠지만 그런데 개별 의원 차원에서도 촛불에 안 나오시는 건 저는 그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식에. 그래서 이번 촛불에는 단체로 결의해서는 못 나오시더라도
결의에서 왜 못 나옵니까? 최대한 전국에 있는 나와 지역위원장까지 다 좋겠습니다. 불러들이는 애들 상대로 싸우면서 왜 못 나옵니까? 그러니까 그건 이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애초에 이 판을 조국 장관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의 빌미로 잡아서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세력이 총 공세를 해오고 이건 총선까지 이어질 거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우리는 밖에서 볼 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 안에서 보면 이런 인식이 덜하고 개별적인 사안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판은 그런 판이 아닙니다. 총 공세. 그리고 만약에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이 자유한국당보다 한 석이라도 부족하게 얻으면 저는 대통령 탄핵으로 갈 거라고 봅니다. 어떤 꼬투리든 잡아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 상황의 엄중함을 좀 엄숙하게 다시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이. 예. 그리고 표창원 의원의 경우는 표창원 의원이 정입하면서 신사세요. 신사. 그런데 지난번에 이재명 지사 파동 때 엄청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진짜로. 저하고 토론회에서 만났을 때 거의 그 멘붕이 온 그런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들어서면서 그러니까 너무 우리 내부도 복잡하고 그리고 기득권 세력들의 총공세가 막 진행되면서 사실은 합리적인 영역이 실종됐다. 이런 예. 고민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왜? 자, 이게 팟캐스트 녹음용이기 때문에. 아, 네. 자, 진짜로 잠시 후에 오는 줄 아셨어요? 네. 결국에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국 현재는 교수죠. 네.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이제 임박했다고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웃겨요. 어제도 제가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죄 입증이 아니고 사실은 검찰이 이렇게 그 증거 인멸이라고 하는 덫을 걸어놓고 그걸로 그냥 확 잡아챈 거거든요. 넣고 수사를 계속 네, 하겠다는 네, 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국 장관이 뭐 출석하고 나중에 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되고 뭐 이 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걸 어떻게 막아내야 되죠? 검찰이 지금 거의 광기 어린 게 아직도 지금 남아 있는 상태 아니에요? 그 검찰이 피의자로 바꾸고 수사하고 영장 치고 그거를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검찰은 그렇게 쭉 갈 것 같아요. 호랑이 등에 탄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저들의 프레임에 갇히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지금 총선을 목표로 물론 한다라는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지만 제가 보기엔 저 사람들의 목표는 정권을 되찾는 겁니다. 그렇겠죠. 정권을 되찾기 위해서 지금 여기서 아작을 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보기에 우리 당이라든지 이 삼각 편대가 이 한쪽이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너진 한쪽을 파고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저는 이제 조국 전 장관 얘기는 우리가 앞서서 이걸 메인으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가 몇 달 동안 이 얘기를 갖고 우리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떠들어대고 막으려고 해봤지만 못했잖아요. 여기서는 더 중요한 게 저들의 목표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고요. 총선에서 이 사람 저 사람 이제 뭐 여러 가지 공격들로 인해서 가는 거고 지금 오늘 아침에 이 기사 나온 거 보셨어요? 홍석현 제3지대 신당을 하겠다. 이거 뭐죠? 근데 저거는 홍석현의 등장은 저는 큰 판에서 보면 홍석현은 어떤 의도가 있겠지만 큰 판에선 민주개혁 진영에게는 불리한 건 아니라고 봅니다. 흘러갈 때. 원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 지금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공천이 지금 불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오늘 홍석현 이름이 나온 것에 대해서 너무나 불길하게 저는 보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도 나갈 사람들이 엄청 많고요. 바른미래당 또한 명분이 없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야 되는데 갈 데도 없고. 게다가 지금 여기서 대한신당까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게 주어갈 이 도토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은 이게 지금 자한당은 이미 괴멸해야 될 당인데 지금까지 이래저래 버티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 이미지는 뭐죠?
자기네가 보수라고 하면서도 이쪽에 몇 명만 이 진보를 받아들여서 이 중도를 표방하면서 우리가 제대로 나라를 세우겠다고 나오면 이거는 쏠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어게인 정주영이나 그 2016년에 안철수 정도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 혹은 더 큰 그림을 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설에 따르면 윤석열 총장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는 얘기가 충분히 의심할 만하죠. 예, 돌아다니긴 합니다. 그런데 저는 뭐 홍석현 회장이 나서는 순간 그건 꿈으로선 있을지 모르나 어게인 정주영, 어게인 안철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예, 왜냐하면 그 홍석현은 재벌가의 사위이잖아요. 그것도 삼성 사위이잖아요. 사위 예. 아니고 삼성의 그 뭐지? 외척이지. 말하자면. 삼성의 외척되나요? 그러니까 예. 저 그 외삼촌. 뭐 외삼촌. 요개념이죠. 그러니까 이재용의 외삼촌, 홍나이의 그런 거 오빠.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사돈이죠. 그런 관계. 그 사람이 그 아버지가 그 유명한 검찰 출신 아닙니까? 그 법무부 장관이고. 네. 그리고 그 홍석현은 이런 얘기가 오래전부터 돌았습니다. 계몽 군주가 되고 싶어 했다. 그래서 이게 2000년부터 돌았거든요. 그래서 그 꿈을 가지고 손석희 사장도 사실 그 일환으로 영입했다. 이미지 개선 내지는 일부 소위 그 개혁 진영 중에 중도 정도를 포섭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그 소위 대한신당 만난 사람들 몇 면을 보면 그게 장병환 의원, 그다음에 그 누구야? 전북의 그 원내대표하는 그 몇 명 만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어떤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그 생각이 듭니다. 뉴스에 나온 그분들만 만났겠습니까? 다 만났고. 자, 근데 이제 그 부분보다는 네. 지금은 제가 봤을 때 민주당한테 닥쳐온 것 중에 국민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민주당의 어떤 그 정치력이랄까 이런 걸 시험대에 올려놓고 뭔가를 이루어 주면 거기에 신뢰를 보내고 못 이루면 막 비판하고 이런 지점들이 바로 그 집권 공수처? 여당이라 그래요. 지금 공수처예요. 공수처 하나로 가야 예, 되는데 그 하나를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 국민들의 힘을 모아서 도와야 되는데 제가 지난번부터 계속 이제 이런 좀 다른 버전을 펼쳐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안 해보던 얘기를 제안하니까 다들 겁을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들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요 더 이상 이 좌고우면할 때가 아니고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표창원 의원도 저는 충분히 다음 그 21대를 위해서 싸울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불 속으로 뛰어들어야 돼요. 불 속으로 뛰어들어서 저 휘발유를 갖고 있는 자들하고 정말 같이 끌어안고 같이 함께 타더라도 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과연 어떻게 싸울 것인가. 밖에서 싸울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이제 만신창이가 됐으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제 뭐 더 이상 뭐 잃을 것도 없고 하니까 그냥 뭐 당적도 내려놨겠다 해서 싸우는데 사실 민주당 계신 분들이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밖에 계신 분들이 어떻게 우리 민주당에서 어떤 식으로 할 거를 바라는지 국민들한테 뭐 싸우라 하지만 좀 구체적으로 전략과 전술을 갖고 이길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2004년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2004년에 그 4대 개혁 입법을 모아서 천정배 체제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게 국가보안법이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보안법 전체가 반민주악법으로 문제지만 더 핵심은 찬양고무죄였거든요. 대부분이 다 찬양고무죄로 걸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전체적인 보수와 진보의 역량 뭐 그런 걸 봤을 때 의석수는 민주당과 그때 민주노동당 합치면 과반이 넘었지만 전체적인 세력 균형이 맞지 않았는데 그때 뭐 아니면 도게임을 했죠. 그래갖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일부에서 찬양 고무죄라도 고치고 가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그리고 박근혜는 그때 자유민주질서 수호법으로 대체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아무것도 못 냈어요. 성과를. 그리고는 이쪽 진영이 무너지게 되고 그게 나중에 2007년에 가면 530만 표 차로 지게 되는 그때부터 진영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공수처와 관련하여서는
권은희 의원이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수처 먼저 처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인영 대표가 공수처 권은희 안 중심으로 논의 시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정말 공수처는 핵심적인 2개만 저는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중에 가장 핵심은 검사에 대한 기소권은 반드시 공수처가 갖는 거. 이거 지키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공수처장이 검찰 출신이 아닌 거. 이거만 지키면 저는 통과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유시민이 얘기한 60점이어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맥락이 거. 그렇죠. 맥락이 그런 겁니다. 일단 세우고 봐라 이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디테일을 중요하게 보지는 않고 공수처라는 아젠다가 딱 걸렸을 때 이걸 민주당이 해내느냐 못 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총선 네. 전략이랄까요? 어떤 비판, 평가 지점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그냥 우리가 지금 공수처 얘기 모두가 다 정치평론가 전 국민이 다 지금 그냥 간단하게 민주당한테는 공수처 해결해라. 이 하나만 전 지시했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공수처를 어떻게든지 이것을 입법화를 해라. 이거를 국민이 명령으로 이거를 하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가 하겠다. 그 다음 그거 먼저 해결하고 다음 거 보자. 근데 민주당한테 복잡하게 많은 걸 요구하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공수처를 과연 민주당이 싸워서 이것을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안 될 것인가만 보고 그것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를 해주고 그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저는 민주당이 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보고 그리고 복잡하게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여러 가지 과제를 주면 흐트러지고 그러니까 민주당은 공수처를 지켜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촛불을 드시면 됩니다. 촛불이요. 개싸움을 하시면 돼요. 그 촛불이 애매모호해서요. 우리는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그 청와대나 대통령이나 조국 교수는 위로를 받을지 모르지만 걔네들은 가히치 않아요. 그거. 자기들도 광화문에 이렇게 나갈 수 있다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제로 게임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촛불 얘기를 아무리 해도 쟤네들은 우리는 그보다 더 나왔어. 이걸로 물타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구체화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저는.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우리가 국민들이 뭘 해야 되는? 촛불로 뭘 요구를 해야 되나? 일단은 뭐 누구한테 이렇게 하고. 근데 저는 하나 또 의문 가는 게 하나 있었어요. 이따 얘기할게요. 이게 일단 뭐, 촛불은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인데 검찰개혁은 공수처로 집결됩니다. 네, 그래서 구호로서 공수처 이제 계속 주장하면 되는 거고 언론개혁은 보다 복잡한데 이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는 그 정부가 할 일이 있고 국회가 할 일이 있고 시민들이 하실 일이 있어요. 그래서 시민들이 하실 일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그 방심위에 제소해달라. 그거 진짜 중요한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네, 맞죠. 무기입니다. 그다음에 기자 개인의 기사의 문제점을 찝어야 된다. 이 부분은 시민들이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욕설은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욕설을 하면 욕설이 쟁점이 돼버리니까. 그래서 그 잘못된 기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짚어주는 게 이게 시민들이 하실 일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곧 가짜뉴스 등에 대한 대책이 여기저기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실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공개 다 할 때니까 참여하시면 되고 예, 그리고 공수처와 관련하여서는 진짜 공수처 안 하면 저는 사실 국보법 비슷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굉장히 우려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 제가 흐름을 쭉 보니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이 주장한 내용들이 그대로 검찰의 행동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사법부는 나누어져 있다고 봅니다. 저는 사법부가 뭐 같이 한 몸인 것 같지는 않고 사법부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좀 한 몸이 아닌가 개별적으로 성향에 따라서 네, 성향에 따라 그리고 아직도 사법부의 양승태 퀴즈들이 음으로 양으로 남아 있구나. 이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봉에 섰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조국 TF 의원들이 표창장 받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이건 조롱이죠, 진짜. 스스로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죠. 그 표창장은. 저는 이제 저는 또 계속 이제 이렇게 막 디테일로 막 가시면 나는 이제 큰 그림을 보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이제 하늘에서 이 천사 군대가 내려와서 촛불이 불이 붙었어요. 그런데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우리 지금 이 검찰과 이 사법개혁에 이 정말 정말 이 천사의 뭐 2명이 딱 왔잖아요. 누구야? 검찰의 임은정이고 사법개혁의 누굽니까? 이탄희 판사가 있잖아요. 네. 어제 이탄희 판사가 참다 터트린 거 아시죠? 그 뭐야. 김현정의 뉴스쇼 나가서. 이거는 작정하고 나온 거거든요. 내가 나서야 되겠다. 이게 뭐냐면 특정 검사를 배당하는데 수천만 원씩 정관 그 변호사들하고 거래가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탄희 판사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 나이에 어디까지 올라간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이것이 쉽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펄펄 뛰면서 지금 법조계가 펄펄 뛰었어요. 지금 그렇죠. 법조계가 술렁거리고 있는데 얘네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그 근거대로. 검찰 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 그랬더니 이탄희가 뭐라 그랬어요? 뭐 다 아는 사실인데 뭐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아 이문정 너무 검사가 네, 딱 서포트를 네.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나는 참 기가 막힌 게 내가 이제 오늘 정말 작정하고 제가 나왔는데 우리가 이 조국 장관 있을 때 그 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 팀을 꾸렸잖아요. 거기에 왜 이문정 검사가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러네 진짜. 그 왜 안 들어 있을까요? 그 검찰개혁위원회 네. 내부 거기에 고발자인데. 아니 거기 현직 검사는 서포트하는 차원밖에 없습니다. 아. 실무 지원. 그리고 그만두고 꼭- 나오래도 나올 텐데. 아, 아니면 그게 실무가 아니라 그게 현직 검사 뭐라는 얘기도 잘못된 거예요. 아니, 여기서 실제로 저는요. 거기 이 여러 사람 뭐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문정 검사가 최적이거든요. 그 자리는. 그런데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이문정 검사의 얘기가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넣지 못한 이유가 뭘까? 누군가가 반대를 했겠죠. 그럼 이렇게 강력하게 손혜원 의원님은 이문정 검사를 검찰개혁위원회에 어떤 형태로든 들어가야죠. 결합시켜라라고 요구하시는 걸로. 검찰 개혁에 자기가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나온 분이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청와대에서 팀을 만들었는데 장관이 청와대 출신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 그쵸? 그럼 법무부 산하에 다 있는 사람들인데 왜 이문정 검사를 못 넣었을까? 저는 그게 너무 의아하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근데 누군가가 이문정 소임 어쩌니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겠죠. 지금 이 나라 지형이요. 공수처도 뭐 우리 이제 민주당에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뭐 겉으로 나오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들 다 있겠지만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80% 이상의 공수처의 영향을 받는 것이 검사와 판사입니다. 이 판사가 같은 입장에 섰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넋을 놓고 이렇게 느긋하게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할지 모른다라는 거를 우리가 해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라도 저는 시기가 좋다고 봐요. 총선 아직도 멀었고 그리고 저는 뭐 아주 가까이에서 지난번 총선을 봤기 때문에 그때도 홍석현 회장이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을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 마지막에 그 김종인 박사랑 뭐 회동을 하면서 했는데 그때는 좀 늦었죠. 서로 간에. 그래서 뭐 유야무야 이렇게 되고 뭐 만난다 안 만난다 이랬었는데 지금 이제 시기가 왔습니다. 당 만들면 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지금 이 브레이크가 없는 이런 지금 이 검찰총장이 지금 나섰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볼 때 우리가 알고 봐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게 지금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렇게 탁 때려서 뭐 언론이고 누구고 한 사람을 공격을 했다 할 때 그 공격의 얘기를 갖고 막 우리가 변론을 하고 이렇게 되면은 말려든 겁니다. 프레임에.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림이 어떻게 됐는가를 봐서 그 큰 그림의 한쪽 뚝을 갖다 도끼로 찍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얘네들이 쌓은 먼저 우리한테 씌우려는 프레임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지금 모든 분들이 조금 더 이 장기전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더 치열하게 자기 역할을 자기 있는 자리에서 다 그야말로 길게 간다는 생각으로 아주 다 잡고 계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푸나님께서는 이 역할을 나눠주세요.
어떻게 나눠주실 건데 우리가 저들이 단단한 저 삼각 편대를 우리 삼각 편대를 어떻게 강화시킬지를 얘기해 주세요. 그게 우리가 각자들이 역할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촛불만 들면 안 되고 촛불이 지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민주당은 뭘 해라? 청와대는 뭘 해라? 이거는 우리가 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 주세요. 어, 정해 주세요. 그런 맞춰야지. 협의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어요. 그렇지. 느슨하게 연대를 하고 있으니까 안 됩니다. 다 각자 개인 플레이를 하잖아요. 그것도 뭐 아주 좋은 방안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어제 그 밤에 이루어진 그 구속영장 발부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두 분들이 좋은 말씀을 해주셔야 돼.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게 무슨 유죄 증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에 네. 거기다가 너무 많은 것들을 이렇게 걸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퇴로가 없이 그냥 멘탈이 확 나가는 상황이 되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우리가 나약한 존재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일은 뭐냐면은 지금 그 이 조국 전 장관에 관련되는 그 1년에 몇 달에 이어진 일들을 우리가 막을 방법이 없었어요. 음. 그리고 지금 이 구속까지도 그 촛불도 그거는 막을 수가 없어요. 촛불이 기껏해서 우리 편의 위로만 되는 거라면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우리가 막을 도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제 조국 교수한테 갈 거다? 이것도 우리가 못 막아요. 근데 우리가 막을 수 있는 걸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는. 그리고 이 촛불이 요구하는 게 구체적이어야 돼요. 구체적이어야 되는데 제가 아휴, 이제 끝날 때쯤에 하려는데 우리 끝날 때 됐어요? 15분 남았습니다. 15분 남았어요. 아. 그러면 제가 아젠다를 하나 던져 놓을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세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저를 믿고 계실 거예요. 저는 멀쩡하게 제가 잘 일을 하고 있다가 그 2012년에 문재인 대통령이 억울하게 떨어지는 걸 보고 1460만 표를 얻었다가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내가 다음번에는 이분을 원한다면 도와야 되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 그거를 발설을 한 게 죄로 제가 2015년에 7월 달에 끌려 들어왔단 말이죠. 여기 들어와서 아 총선에 가려면 이거 당일 이름 바꿔야 되고 싸워야 되겠구나. 이제 일을 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떨결에 제가 국회의원이 돼가지고 대선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된 거예요. 저는 솔직한 얘기로. 대선을 치르려면 원외에서는 할 수가 없을 거라고 모두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됐는데 여기 와서 보면서 처음 시작해서 들어오면서부터 저는 문재인의 수호천사 진짜 옆에서 제가 몸을 던지면서 막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대선 때도 그야말로 뭐 여러 가지 정말 체크를 했을 거야 내가. 그런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대통령이 되셨어요. 정권을 바꿨고. 그런데 저는 우리 대통령이 사법개혁, 검찰개혁 분명히 할 거라고 봤고 남북관계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불만인 게 딱 하나가 있어요. 뭡니까? 인사예요. 인사. 네. 대통령이 왜 저런 사람을 쓸까? 이런 의아함이 계속 들었어요. 그래도 믿었어요. 그래도 조국이 있으니까. 쭉 믿고 갔는데 그 인사가 결정적으로 그 인사의 결정판이 나온 거예요. 윤석열로. 이건 인사 참사입니다. 윤석열 자체가 아닙니까? 제가 또 하긴. 알지를 못하지만 그 대통령의 최악의 인사 참사에 저는 조국 당시 정무수석도 민정수석도 동의한 거 아니겠습니까? 함께 갈 검찰 개혁의 파트너로서 사법개혁의 파트너로서 알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잠시 반대는 했을지도 모르지만 우린 모르죠 그런 거는. 그런데 대통령이 골라서 검찰총장을 시킨 사람이 만들어낸 일입니다. 이 사건이. 그러면 대통령이 책임지셔야죠. 대통령이 우리만 믿고 하시라고요. 지르시라고? 촛불이 나왔는데 어. 아니 어떻게 지르는지 저는 몰라요. 전 정무 감각이 없어서 모르겠어 그런 거. 그런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임명하셨으니까 지금 일어나는 이 모든 검찰 개혁, 사법 개혁을 하려고 했던 대통령의 원래 뜻대로 가시라고요.
차관급이야? 아니야? 장관급이야? 장관급입니다. 외청이니까. 그런데 지금 외청이면 보훈처, 뭐 문화재청하고는 좀 다른가? 이게 지금 대통령이 장군님 제가 한 말씀. 그래서 저는 한마디로 마무리. 우리가 개싸움을 할게요. 그리고 이 국민들이 나서서 아마 이번 주말에는 어마어마한 촛불이 타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보시고 대통령은 국민을 믿고 자신 있게 하세요. 저는 그걸 오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할 일은 우리가 하고 민주당이 할 일은 민주당이 하고 그리고는 대통령이 이런 거 하시라고 대통령 촛불 켜서 한 거 아닙니까? 하셔야죠. 네, 그 장군님답게 말씀하신 건데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사실상 검찰 개혁을 행정부가 할 수 있는 건 다 지휘하고 계시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법무부가 김호수 차관이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관 대행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할 일은 10월 말로 거의 다 끝납니다. 시행령 개정하고 이런 거 다 어쨌든 절차가 있는 거니까. 그리고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는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당시에 3명이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3명이 최종적으로 올라갔을 때 절대적인 국민들이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인사를 하실 때 그런 국민적 여론을 잘 수렴해서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게 윤석열 총장을 대통령께서 윤석열 총장에게 할 일은 검찰 개혁에 관한 검찰의 입장을 명확하게 정리시키는 거. 예, 그거 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올라가 있는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서 일단 검찰총장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 윤석열 총장은 공수처뿐만 아니라 다양한 곳에 다양한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특히 수사권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검찰 개혁에는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의 뜻에 순응한 걸로 보입니다. 그럼 그러면 나중에 일이죠. 아니 그러면 이 사건 나고 나서 내가 지시한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이 하면서 그 하는 모양새를 보여준 거지. 지금 일어난 이 조국 사태에 관련된 이 문제에 있어서의 윤석열의 역할을 우리가 본다면 지금 대통령이 그 검찰총장에게 이 주어진 그 역할과 그리고 믿고 맡겼던 그 인사가 과연 맞았다고 볼 수 있을까? 저는 근데 이 사람을 뭐 어떻게 쓰든지 그건 대통령이 하실 일이니까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뭐 지금 와서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지만 대통령이 장관 역할 대신 장관 뽑을 때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지시하겠다. 네, 그러니까 하셔야죠. 좀 더 본격적으로. 지금 하고 계시죠. 지시한다. 좀 더 국민들이 만족할 때까지 국민들이 주말마다 촛불을 들고 나올 때는 대통령이 소신 있게 역할을 하시라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믿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민들의 지지가 아직도 변함없이 있다라는 걸 확인하셨다면 대통령이 더 이상 여기서 상처 입거나 내 대통령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 그렇게 하고 계신데 그 방식이 손 장군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지 아니, 저 못할 수 말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문제가 아니에요. 국민들입니다. 저 아니고 저는 아무 그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알아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분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국민들이 이렇게 열받아서 이해를 못하면서 나서라 하는데 이 착한 국민들은 민주당한테만 욕을 하지 대통령한테 뭐라고 요구를 안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인사에 대한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대통령께서. 그 촛불을 보니까요. 제가 어제 그 사회를 보고 이제 한참 걸어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 박근혜 내려오라는 촛불이잖아요. 근데 지금의 촛불은 사실은 민주당과 청와대가 나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들 믿고 나서라. 일을 빨리 해라라는 그런 그렇죠. 의미의 촛불이잖아요. 그렇죠. 그 차이이기 네. 때문에 저는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정경심 교수 이 구속을 턴해가지고 지금부터 우리가 정말 세게 나갈 딱 그 그렇죠. 타이밍이 된 것 같기는 그렇죠. 해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는 뭐 우리들 입장에서 촛불이라는 게 뭐 박근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황교안 쪽
자유한국당이 겁먹으라는 촛불이 아니고 음. 우리가 있으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거 아니에요. 딱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음. 좀 더 자신감 가졌으면 네. 좋겠다는 아니요, 그렇죠. 네. 힘주기 위한 촛불이니까요. 그래서 좀 더 이 메시지가 명확하게 딱 전달이 되는 그런 촛불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뭔가 확실하게 바꿀 수 있는 사람한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됐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은 공수처를 해결하면 되고,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좀 더 우리가 대통령을 위로한 것만큼 대통령도 우리를 위로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위로를 받아야 될 국민들이 지금 울부짖고 있단 말이죠. 대통령이 보고 계시죠? 지금 청구서가 지금 딱하니 하냐. 그리고 대통령한테 이래라 저래라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러시면 안 됩니다는 그 주변에 누가 있다면 그 사람들 의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이분이 신중하신 분이고, 그리고 결단을 내리면 바로바로 행동을 하시는 분인데 여기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것도 저는 걱정이 됩니다. 저는 윤석열 총장이 빨리 패스트트랙 관련된 자유한국당 의원들 소환, 기소, 그렇지, 수사, 일단. 기소 이거 빨리 처리하길 바랍니다. 빨리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 지금 이 앞에서 이 정경심 구속이 이렇게 급하게 이루어지고 이제 조국한테 돌아가는 이 지금 얘네들의 일의 템포를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그걸 빨리 할 이유도 없는 거고, 이게 아까 상박현대 말씀드렸잖아. 이렇게 자기네 그 원팀으로 자기 팀인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문정과 이탄희를 저는 우리 편으로 싸움하는데 끌어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또 한 번 이번에 그 누구야, 임태훈인가? 이 친구 지금 본인권센터. 예. 왜 그것도 왜 우리 걸로 못 만듭니까? 이렇게 좋은 이 소재들이 다들 터져 나오는데 우리가 조국만 붙잡고 이렇게 할 이건 아니에요. 이제 그것은 알아서 하면 돼요. 이 정도 했으면 그 다음은 이 오늘 구속이 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이 주말에 조국 수호하라를 붙잡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아주 순진한 발상이고요. 지금 이들의 그 전방위적인 그 지금 공격에 우리가 완전히 초토화가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싸워야 되겠네요. 지난번에요, 제가 그 전명규 교수랑 해서 그 빙상계 비리를 할 때요, 제가 녹취까지 깠는데도 이것이 유야무야 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난 정말 너무 가슴이 아파. 빙상 선수 중에 이문정이 나타난 거야. 심석희 선수가 자기가 여고 시절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나온 거예요. 다시. 그걸로 뒤집었어요. 이게 우리가 지금 이 군인권이나 지금 이탄희 판사나 이문정 검사들이 이렇게 나와서 싸우고 있는데 거기다 힘을 보태서 우리가 그걸 무기로 써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거를 갖고 계속 외치고 있었잖아요. 이제 결이 확실하게 나오네요. 그쵸? 말씀하신 게 무슨 말씀인지. 아니 임태훈 잘 싸우고 있고요. 그리고 민주당도 서포트를 잘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임태훈이 폭로한 것과 관련하여서는 지금 대검이 수세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대검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방어한 부분에 대해서 임태훈이 다시 대검의 수사 결과를 이제 폭로하면서 야무지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싸우고 또 국방부는 국방부대로 해야 할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태훈 폭로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을 각자 선 자리에서 해가면 되고요. 네. 민주당 우리 쟤네들 자한당은 그럴 때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시민단체가 5-6개가 고발을 해요. 아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가 뭐가 하는 건지.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반인들한테 전달이 안 돼요. 지금 어제 이탄희 판사 얘기 같은 건 정말 대단한 얘기거든요. 이 얘기는 지금 검찰을 그야말로 찬물을 확 끼얹는 얘기인데 이것이 확산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이 상황이 그러니까 각자 선 자리에서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가 생각하듯이 판을 못 뒤집었다, 엎어치기를 못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선 저는 예를 들면 한 명의 판사가 구속영장 여부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형식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뭐 정경심 교수가 구속됐다 그래서 우리가 판이 뭐 다 엎어졌고 초토화됐다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적으로 가슴 아픈 거는 별개고 앞으로 재판 과정에서 정말 야무지게 좀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 다만 그 조국 장관의 변호인들 있잖아요. 정경심 교수 변호인들은 그 문준용 씨한테 좀 배워야 된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가짜가 쌓여서 프레임이 잡히고 나서 프레임에 탈피하는 건 굉장히 어렵고 판사들도 여론에 많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좀 지혜롭게 대응해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모여서 촛불을 들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공수처 설치를 요구하고 그다음에 언론 개혁을 함께 외치고 그리고 각자 뒤에 숨어서 할 일은 뒤에 숨어서 다 진행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저는 대통령께서 윤석열 파면해라라고 외치고 싶지만 그러면 최동욱 사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오히려 엎어치기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파면을 원하는 건 아니에요. 예, 오히려 아니 여기 많이 올라와서 오히려 그 윤석열 총장에게 법무부 차관은 지금 직무대행이잖아요. 예, 직무대행이니까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큰 사건의 수사 지휘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스트트랙 수사를 신속히 하도록 지휘권을 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정경심 교수 구속이 우리가 졌다가 아니고 실제로는 진영들이 지금 뭉치고 있는 과정으로 네,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떤 큰 대전에서 졌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그건 전혀 아니고 지금 분위기는 다시 이렇게 윤 대통령과 민주당 지지층이 돌아오고 있는 그 시점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오늘 결론은 그런 것 같습니다. 더 세게 싸우자. 자신감 갖고 민주당이건 청와대건 뭐 촛불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분노한 국민들한테 확 휘발유를 지금 뿌리고 있는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제 생각보다는 훨씬 더 좋은 국면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이 사람들이 윤석열 총장이 공수처가 두려웠다면 그 조국 장관이 사퇴를 하면서 자기들도 테러를 찾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지금 저는 지금 검찰이 하는 지금 일련의 이 사태가 저는 패착이라고 봐요. 너무 욕심을 크게 드러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제 구속을 빌미로 조국을 끝까지 따라가서 밟아서 다시는 회생하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수상한 얘기가 생각이 드는 거죠. 다른 목적이 있나?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 사람들이 승승장구한 거죠. 말하자면 지금 저쪽에 자한당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네가 집회를 광화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우리는 그냥 자의로 다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이걸 자꾸 인원 갖고 싸울 때 인원 갖고 얘기하지 말자 해서 끝냈잖아요. 그런데 그때 자한당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국회에서 싸워야 돼요. 이제. 그런데 재미가 붙은 거야. 또 나가잖아. 이렇게. 근데 그게 그것도 지금 정광훈 집회죠. 자, 최민희 의원님이 지금 일정이 또 바로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진짜요? 그래서 뭐야? 그러니까 이거 감질나게 하고 또 다음에 또 하시면 되는데 두 분 자체의 그 캐릭터가 명징하게 갈리네요. 이거 재밌네. 이거 가끔씩 해야 되겠어요. 아니 저는 여린 언니. 그렇지 않아. 우리 의원님이 디테일만 저보다 훨씬 더 정무 감각이 있으셔가지고 이 안에 계신 원내에 계신 분 같고 제가 원외 사람 같아. 그러네. 느낌도 그런 느낌도 있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요. 네. 더 센 이야기는 이따가 네. 5시에 우리끼리 할게요. 네, 그렇게 하세요. 예. 네.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고맙습니다. 이따가 그래서 두 분, 예. 저 과격하다고 누가 뭐라고 안 그러시죠? 아니 장군님 화이팅. 장군님 화이팅.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저는 사실 촛불 여러분들 덕에 저는 정말 너무 큰 힘을 얻고 이제 제가 어저께 어떤 생각했는지 아세요? 새벽에 오늘 마지막 얘기. 나중에 개청수가 마이크 잡고 막 울부짖으면서 막 얘기하는데 만약에 개청수 구속을 하겠다, 연행을 하겠다 막 이랬어요. 내가 나가서 저 뒤를 이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 내가 나가서 이제 그럼 어떡하지? 다음번 집회부터 만약에 개청수를 저 사람들이 연행을 하면 내가 나가면 되지 무슨 상관이야.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해야 된다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네. 누군가 나가야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어찌 보면 이 판이 일찌감치 온 판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저는
장점이라고 기회라고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다시 여러분들 같이 싸워나가요. 그래요. 화이팅. 저는 항상 언제나 앞에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세상 일은 이게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있고 이 굴곡이라는 게 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금방 일어서죠. 또 우리가 조국장관 사퇴했을 때 제가 대충 세보니까 한 12시간 만에 다 일어서시더라고요. 이것도 지금 그리고 대통령한테 여러분들 함께 다 같이 우리 촛불이 힘을 실어드려서 정말 이분이 자신감을 갖고 우리를 믿고 나오실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세요. 꼭 부탁드립니다. 자, 알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과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5시에 여러분 더 시원하게 드릴게요. 5시에 다시 오세요. 자, 물러가고요. 저희들은 이따가 5시에 뵙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웬만하면 신경 끄고 살려고 했지 열내봤자 나만 손해인걸 적반하장 후안무치 범죄 공화국 아무런 희망이 없는걸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촛불 들고 모여봤자 뭐가 바뀌나 그런 생각 들기도 하지 모난 돌 정 맞는다 나서지 마라 친구들도 나를 말리지 하지만 아무래도 이건 아니야 해도 너무하잖아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